그리고 행사 요건과 방법은 이게 좀 저도 좀 요즘 최근에 좀 인지하게 된 건데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금은 재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그런데 보통 상장사의 표준 스톡 옵션 계약서를 보면 부여일로부터 2년을 재직을 하고 회사를 한 다음에 회사를 하면 그 사람도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꽤 있습니다. 근데 표준 계약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 당시가 재직자이어야 된다라는 게 표준입니다. 표준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에서 스톡옵션을 갖고 있었던 임직원들은 보통 2년 이상 재직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퇴사하려고 할 때 무조건 사직서보다 먼저 요거 스톡옵션을 같이 냅니다. 사직서 같이 내는 경우가 많죠. 사직은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두 개를 같이 내고 행사 시점은 그 주식 스톡 옵션의 신청서 또는 주금 납입일 둘 중에 늦은 날입니다. 늦은 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 두 개를 같이 사직서와 스톡 옵션 그 행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표준 계약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조건을 빼버리면 퇴사 이후에도 행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부터 찾아보니까 행사 이후에는 이제 아, 기타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약서 한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매 선택권을 갖고 계시거나 부여하실 이제 분이 계시면 한번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부여일로부터 2년을 재직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행사 시점에 재직자이어야 된다. 재직 중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2년 이후에도 퇴사한 다음에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의사항으로는 뭐 임원이 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라는 거는 등기 임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능하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쳐야 됩니다. 등기 임원은 특별결의 그럼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요. 상장에서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관계회사보다는 정확히 말해서는 연결 대상. 우리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 종속회사, 그 회사의 임직원에게도 부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가액은 실질가액.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행사가액을 먼저 선정할 때는 블랙쇼즈 모형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다른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처음 부여한 다음에 부여하는 시점에서 이사회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어, 상장사가 이사회에 결의하면 결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승인은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등기 임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대신 나중에 기말 시점에서는 이제 외부 평가에 따른 이제 외부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유무상 증자, 자본 감소 등의 행사가액 수량을 조정. 당연하겠죠. 내가 이제 100주를 부여를 받았는데 무상 증자를 뭐 100% 했다. 그럼 이제 선주가 돼야 되겠죠. 물론 행사가액 그대로고요. 그럼 자본감사하면 그 비율만큼 행사가액이나 수량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식 및 선택권. 요거 하여튼 저도 받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하고 일반 개인 입장이 좀 다른 게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주로 이제 신주 발행을 하게 되고요.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놓은 게 있으면 그걸 주면 끝나서 그게 편한데 받는 스톡 옵션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니까 신주 발행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가 됐건 낮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얼마가 됐건 현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없을 경우 또 증권금융 가가지고 돈 빌려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기 주식 교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가지고 돈 주고 사야 되고요. 차익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만 내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일 깔끔한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그 주식을 줬더니 주자마자 내일 팔아버린다. 내지는 그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 현금만 챙겨간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는 주로 신주 발행과 자기 주식 교부를 많이 쓰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익 보상이 가장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예, 하여튼,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락앤락의 공개 매수, 2차 공개 매수 진행하는 것과 기간 연장한 것, 그리고 정보 유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리고 회사법, 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